안녕하세요. 네, 저는 워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트리밍 하우스의 장경미 선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워케이션 하는 저희 기업 스트리밍 하우스 그리고 새로운 근로 문화인 워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는요 스트리밍 하우스입니다. 스트리밍 하우스 하면 많은 분들이 OTT 플랫폼이냐고 많이 물어봐 주세요. OTT 플랫폼 혹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스트리밍, 물이 계속해서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언젠가는 주소지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닌 물이 흐르듯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디자인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디지털 노마드의 아지트가 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네. 저희는 더 휴일이라는 워케이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식과 일을 함께하다라는 뜻의 워케이션 브랜드인데요. 현재 후쿠오카를 포함한 전국의 50개가 넘는 지역에서 600개가 넘는 기업에게 저희 워케이션, 더 휴일 워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케이션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위에 노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주로 B2B를 중심으로 워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보시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워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A, 서울경제진흥원과 IBK 기업은행과 함께 협업하면서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워케이션 도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국내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더 나은 워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하고 워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리스트는요, 저희가 올해에 협업하는 정부 기관과 지자체입니다. 대략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워케이션 시장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정부에서 이 워케이션 사업에 관심을 가질까요? 네, 여러분 요즘 떠오르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죠. 바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입니다. 네, 이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 가져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경제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지역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지역의 유휴 공간을 사용해서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를 만들고요. 지역의 호텔, 리조트, 펜션 이런 숙박업계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체험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워케이션 패키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자, 그럼 기업에서는 임직원을 주중, 비수기에 워케이션을 보내죠. 그럼 임직원들이 그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하면서 업무를 마치고 밥도 사 먹고 술도 한잔하고 관광지도 돌아보고 나 여기 너무 좋은데? 그러면 주말까지 숙박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역의 경제 인구, 관계 인구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B2B, B2G 선순환 성장을 도모하는 저희만의 워케이션 차별화 모델로 얼마 전 부산시와 유엔에서 개최했던 유엔 투어리즘 스타트업 챌린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랑 조금 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워케이션을 넘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워케이션. 네, 여러분 워케이션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많이 생소한 낯선 문화입니다. 네, 워케이션 말 그대로 워크와 베이케이션의 합성어, 휴가지에서 일을 하는 문화. 이 정도로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은 해외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워케이션이 많이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에는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섬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해외의 워케이션 유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가 해외의 워케이션입니다. 근무 문화가 조금 더 유연하고 성과 중심적이고 이미 이전부터 디지털
노마드와 리모트 워커들이 활성화됐던 이 서구권에서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유명한 바닷가에 가서 노트북을 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캠핑장에 가서 업무를 보는 이런 개인이 주도하는 관광지 연계형 워케이션이 주를 이루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근로 문화가 조금 더 보수적이죠. 네, 그리고 일본도 겪었습니다. 인구 소멸.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을 연계하는 기업 주도형의 워케이션이 주를 이뤘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희가 2020년에 워케이션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디지털 노마드나 리모트 워커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예산에 맞춰서 지역 지원금을 연계한 지역 선정, 그래서 지역 연계형, 그리고 임직원분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는 관광지 연계형의 기업 주도형 워케이션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워케이션 시장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제 한국도 디지털 노마드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리모트 워크를 선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이러면서 개인 주도형의 개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후쿠오카에 워케이션을 만들면서 일본의 관련 기업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런 워케이션 시장의 변형에 오히려 이제 역으로 해외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워케이션 관련된 관광진흥법도 새로 만들어졌고요. 올해부터 디지털 노마드 비자도 시행되면서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BBC랑 CNN에서 한국의 워케이션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더 나아가서 스타트업 대표님들, 기업의 대표님들이 워케이션 도입을 고려하는 시안을 어떻게 더 줄여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워케이션과 ESG를 연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삶을 향상시키고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ESG 경영 성과를 창출해내는 거죠. 저희가 어촌체험 휴양마을에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사분들이 어촌체험 휴양마을 워케이션을 가서요, 바닷가에서 플로깅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마을 어르신들 따라서 낚시 체험도 가고요. 일손을 돕는 거죠. 이렇게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 고객사분들이 ESG 경영 성과 점수를 얻는 사례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2020년에 처음 워케이션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듣는 질문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워케이션이 되겠어? 네, 맞습니다. 2020년에 에어비앤비가 이 워케이션 시장에 처음 관심을 갖고요,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인지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서구권에서는요, 이 워케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83%가 긍정적인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이랑 아시아에서는 60%밖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케이션이라는 그림이 실은 우리한테는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휴가지에 왜 일을 가져가? 그쵸? 일 끝내고 그냥 휴가 가면 되지. 굳이 휴가지에 가서 일을 왜 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1년 만에 60%에서 85%까지 이 워케이션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났습니다. 네, 왜냐? 1년 동안 본격적으로 팬데믹을 겪으면서 워케이션이란 이 신조어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워케이션을 경험해본 분들의 컨텐츠들이 공유가 되면서 점점 워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였지만 나한테도 가까워지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재택근무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도 걱정해 줬습니다. 네. 자, 이제 재택근무 끝났으니까 워케이션도 끝난 거 아니야? 워케이션도 한때 유행했던 사업이네.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기업들은 워케이션 안 할 거야. 네. 그런데
여러분, 재택근무랑 워케이션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가 생겼잖아요. 스타트업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워케이션은 그 중에 하나의 독립된 형태인 새로운 근무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재택근무에 대한 비중은 계속해서 기업이 줄여가는데요. 이 워케이션 수요와 관심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아마존 본사 뉴스 보셨나요? 이제 내년부터 아마존 본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아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은 주 5일 무조건 사무실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마존 직원들 73%가 10명 중 7명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는 여러분, 연봉이라는 숫자가 기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직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이 아니라는 뜻이죠. 네. 실제로 작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참여 희망도를 조사했는데요. 근로자의 90%가 워케이션을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워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중에 19.9%만이 워케이션을 다녀온 거였어요. 나머지는 워케이션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워케이션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워케이션을 다녀온 참가자분들을 대상으로 재참여 의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워케이션 다녀오신 분들의 95%가 워케이션을 다시 다녀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임직원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워케이션이 그냥 하나의 복지 제도가 아닌 새로운 근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일과 삶의,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이직률 저하, 그리고 좋은 인재 채용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워케이션이 필수적인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기업에는 이제 어떻게 워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저희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총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세요. 첫 번째는 개별 참가형. 말 그대로 담당자가 임직원분들 수요를 조사해서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프로젝트, TF형이 있고요. 그리고 워크샵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프로젝트형과 워크샵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프로젝트형. 예시를 몇 가지 드릴게요. 한 기업에서 프로젝트가 이제 생깁니다.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럼 그 프로젝트 팀원 전화 워케이션 보냅니다. 네, 그러면 낮에는 이 팀끼리 더 집중해서 업무를 하고요. 갑자기 이제 업무가 너무 힘들 때는 워케이션 왔잖아요. 바닷가 혹은 숲 이런 데를 걸으면서 영감을 얻죠. 그리고 저녁에는 팀워크를 다지고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요. 자, 부서 간에 인사이동이 있어요. 자, 그럼 인사이동이 일어난 팀을 워케이션 보냅니다. 그러면서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직원 간 유대감도 강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그 후기는요. 저희 고객사 모 기업이 워케이션을 다녀온 후에 저희에게 보내주신 후기들이에요. 네, 이 기업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작년부터 저희랑 전 직원이 계속해서 워케이션을 가고 있는데요. 이 타부서 사람들을 분기별로 모아서 워케이션을 보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타 부서와의 교류 및 업무 협업,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 이렇게 후기에서 굉장히 많은 임직원 네트워크 형성, 팀워크를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워크샵형인데요. 말 그대로 워크샵 대신 워케이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자, 우리 다음 주 토요일 금토 워크샵 갑니다 하면은 좋아하는 직원분들 많으신가요?
네, 가면은 막 족구해야 되고 또 축구해야 되고 막 응원하고 다 똑같죠, 이 패턴이. 네, 그래서 이 워크숍 대신 워케이션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사무실보다 유연하게 개인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저희 고객사 중에 실제로 30명 정도가 워크숍형 워케이션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뭐 당연히 업무와 휴식의 조화, 뭐 팀원 간 유대감 강화는 당연하고요. 이 개인 시간과 단체 시간의 적절한 밸런스가 너무 좋았다라는 후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워케이션은 임직원 개개인분들의 리프레시나 꼭 복지만 뿐만 아니고 이렇게 팀워크를 향상시키는데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업별로 니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제 워케이션은 팀워크 향상을 위한 새로운 근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혹시 워케이션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희 QR코드 들어가 보시면 저희 스트리밍 하우스의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지원 정책을 저희가 연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별 맞춤 워케이션 솔루션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 HR 캠프 쪽에 노란색 섹션 쪽에 저희 스트리밍 하우스 부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워케이션 도입 상담도 받으시고요. 저희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하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새로운 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트리밍 하우스의 장경미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